안녕하세요. 저는 링크 아카이빙 및 공유 서비스 프로젝트 링크업의 발표를 맡은 프론트엔드 팀장 권기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프로젝트 주제 및 선정 배경, 서비스 핵심 기능, 팀 소개,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 기술 스택 및 이제 개발 스토리를 말씀드린 후에 시연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이제 학습이나 업무를 보다 보면은 밑에 보시면은 브라우저에 굉장히 수많은 탭을 켜놓고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지금 해결하려는 작업과 굉장히 이제 결이 비슷한 포스팅들을 켜놓고 있는 상태인 것이겠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누군가가 알려준 좋은 정보가 담겨 있는 링크를 나중에 봐야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보지 않고 묻힌 채로 잊어버린 적도 꽤나 많을 겁니다. 조금 더 일반적인 케이스로 가볼까요? 웹서핑을 하다 보면은 쇼핑몰이나 맛집을 탐방하는 경우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조금 하드하게 검색을 계속하고 링크 탐방을 일일이 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링크를 찾기 쉽게 효율적으로 저장을 하고 저장된 링크 모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링크의 모음은 정보를 원하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 대비해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링크 아카이빙 및 공유 서비스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링크 허브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함께 보시죠. 우선 가장 중요한 MVP 기능은 링크의 아카이빙입니다. 링크를 게시물에 등록을 하고 게시물을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각 게시물에는 멤버 초대 기능이 있고 초대된 사람 역시 부여받은 역할에 따라서 게시물에 링크를 등록할 수 있는 공유된 아카이빙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아카이빙 공간인 게시물을 스페이스라고 명칭을 지었는데 지금부터 저도 스페이스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즐겨찾기인데 즐겨찾기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스페이스 찜하기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져오기인데 가져오기는 예시를 하나 들면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오늘 마치고 회식을 하러 가실 거잖아요. 만약에 강남역 회식하기 좋은 맛집 스페이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 있는 모두들 다들 그 스페이스를 애용하실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는데 내가 아는 맛집이 만약에 그 스페이스에 없으면은 추가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스페이스에 초대되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링크를 등록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 스페이스 가져오기를 사용하시면은 안에 있는 링크들만 복사해서 그대로 내가 새로 만든 스페이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팀 소개를 조금 해볼게요. 먼저 프론트엔드는 팀장인 저랑 영준님, 승희님이 계시고 아래는 각각 맡아서 구현한 도메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백엔드인데 백엔드에는 팀장 영훈님과 미니님, 재영님이 계시고 아래는 역시 각각의 역할이 적혀 있습니다. 팀 문화도 간단히 보고 가시면은 프론트엔드 팀은 주간 단위로 스프린트 기간을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매일 스크럼을 진행을 하면서 GitHub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진행 현황을 공유를 했습니다. 자료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저희 프론트엔드에 조금 작고 재미있는 문화가 있는데 다들 개발을 하시다 보면은 모르는 내용이나 새로운 기술 스택을 공부할 때 다들 흔히들 삽질한다고 표현을 하죠. 근데 저희는 삽질이라는 워딩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성장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바꿔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재밌는 이제 생각이 변화가 생긴 게 저를 제외한 승인님과 영주님이 CI/CD 프론트엔드 CI/CD를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삽질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를 하루에서 이틀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셈이 나는 거예요, 저 딴에서는. 그래서 그런 식의 재밌는 이슈도 있었고 다음 백엔드 쪽의 팀 문화를 보시면은 1일 리뷰어라는 또 독특한 리뷰 문화를 가지고 계셨어요. 하루에 이제 리뷰하시는 분을 정해서 그분은 그럼 그 하루 동안 올라온 PR에 대해서 리뷰를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거죠. 답변을 하고 리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원활한 리뷰가 이루어지셨고 트러블 슈팅 공유와 1, 2배 스크럼을 통해서 팀 내 소통을 좀 중요시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백엔드 스프린트 기간 역시 프론트엔드랑 같이 공유하면서 동시에 가져갔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협업 방식은 뭔가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을 따로 지정을 하진 않았는데 노션과 슬랙을 이용해서 비동기적인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정말 모두의 의견이 필요한 회의가 필요한 그런 안건 같은 경우에는 디스코드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최대한 해당 회의에서는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게끔 회의가 늘어지지 않는 방향을 많이 지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소원한 부분이 저는 디스코드를 애용하는 사람으로서 다들 3차 기간이 들어오고 나서 좀 궤도로 많이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기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네, 디스코드에 많이 없어서 괜히 제가 다 소원했습니다. 네. 총 4번의 스프린트, 휴회 기간을 합쳐서 5번의 스프린트 기간을 거쳤는데 저희는 조금 일반적이지는 않게 기획과 디자인 단계는 스프린트로 구분을 하진 않았어요. 다들 실제로 경험을 해보셔 아시겠지만 기획과 디자인하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수시로 기획이 계속 바뀌고 그에 따라서 디자인도 계속 바뀌다 보니까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 스프린트랑은 뭔가 맞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개발을 시작한 일자부터 스프린트를 저희는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스프린트에서는 프론트는 설계를 기반한 마크업을 먼저 해두고 목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능을 구현했고요. 그동안 백엔드에서는 API 설계와 OOS 인증, MVP 기능을 구현을 하고 무중단 배포와 콜세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3차와 4차 스프린트에서는 프론트는 MVP 기능을 우선순위로 둔 이제 전반적인 API 연결을 이제 진행을 하고 에러 처리도 진행을 했고요. 백엔드에서는 이제 남은 API 구현과 예외 응답에 대한 리팩토링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5차 스프린트 기간인 QA 기간 동안 총 3번의 QA를 거치면서 이제 치명적인 오류들을 위주로 수정을 하였고요. 저희는 스프린트가 한번 끝날 때마다 회고를 진행을 하였는데 KPT 회고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최대한 솔직한 회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다들 생각한 것만큼 솔직한 회고를 해주셨고 덕분에 매 스프린트마다 조금 더 발전되고 개선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기술 스택 백엔드 부분부터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다른 팀들처럼 간단하게 이제 스프링 부트 3.1.5 그리고 4.17부터 시작을 해서 저장소 뭐 레디스 추가로 사용하고 MySQL 쓰고 동적 커리를 위해서 커리 DSL 이렇게 추가 썼고 이제 CI/CD를 위해서 도커랑 이제 GitHub 액션, 뭐 도커 컴포즈 정도 추가로 쓴 것 같습니다. 네, 아키텍처입니다. 먼저 저희 백엔드 부분은 GitHub 액션이랑 도커를 이용해서 이제 CI/CD를 구축했고 앞단에 엔진엑스를 붙이고 이제 블루 그린 이제 방식을 이용해서 무중단 배포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부분입니다. 프론트는 간단하게 프론트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GitHub 액션이랑 코드 디플로이를 이용했고 네, EC2에 Next.js를 배포해서 엔진엑스 앞단에 붙였고 SSH 네, 붙이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네, 저희 백엔드 쪽 이슈를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동시성 이슈입니다. 저희 서비스에서 그 동시성 이슈가 발생하는 부분이 링크 좋아요 기능이랑 즐겨찾기 기능 두 곳에서 발생을 했는데 저희는 후보군을 몇 가지 한번 추려봤습니다. 다음 첫 번째 낙관정락, 분산락, 비관정락, 아토믹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아토믹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세 가지와 다르게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동시성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 오퍼레이션을 트랜잭션으로 그 조회와 업데이트 두 개를 트랜잭션을 묶어서 처리를 함으로써 그 로스트 업데이트, 갱신 손실이 발생하는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업데이트 조회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업데이트하지 않고 업데이트 자체만을 하나만의 이제 오퍼레이션을 날려서 어토믹하게 이제 업데이트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후보자였던 낙관정락. 일단 저희는 메인 화면에서 좋아요가 높은 그 링크들을 제공을 하고 메인 화면에서 바로 좋아요를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충돌이 충분히 많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낙관정락은 후보지에서 제외를 했고 분산락 저희는 애초에 그 서버 분산 서버도 아니고 그 아키텍처도 분산 서버로 갈 수 있는 아키텍처가 아니다 보니까 분산락도 이제 그 제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관정락과 어토믹 업데이트하는 방식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결국 저희는 결론적으로 어토믹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비관정 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처리성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고 그 대신 이제 장점으로는 이제 정합성을 완벽하게 실시간으로 제대로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토믹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높은 처리성을 보장을 하고 대신 이제 뒤에 트랜잭션을 이제 어토믹 업데이트하는 트랜잭션을 분리를 해서 비동기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D 트랜잭션에서 이제 롤백이 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합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제 그 처리성과 이제 정합성, 실시간 정합성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됐고 저희는 처리성을 좀 더 높이 평가를 해서 이제 어토믹 업데이트 방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구현 이슈로는 스페이스 가져오기 기능에서 이제 벌크 인서트가 필요했는데 일단 간단하게 이제 왜 필요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스페이스 가져오기를 하게 되면
그 해당 스페이스에서 링크를 다 가져오기 위해서 복사를 해서 벌크 인서트를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JPA에서 나오게 되는데 JPA에서 키 생성 전략이 아이덴티티일 경우에는 벌크 인서트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애초에 아이덴티티 전략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에 접근을 해야 키 값을 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JPA에서는 이제 영속성 컨텍스트에 그 엔티티를 올리려면 저장하려면 키 값을 알아야 되는데 이미 테이블에 접근이 먼저 해서 인서트가 되는 상황인 겁니다. 플러시 시점에 되는 게 아니라 영속화 시점에 이미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JPA에서 막아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단하게 JDBC 템플릿을 이용해서 벌크 인서트를 시도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 또 JDBC 템플릿을 이용하는데 또 이슈가 나타납니다. 저희가 보시면은 테이블 링크뿐만이 아니라 링크랑 태그 그 사이에 중간 테이블 태그 사용 테이블에다가 그 벌크 인서트를 알맞게 링크랑 태그를 알맞게 매칭을 해서 인서트를 해줘야 되는데 JDBC 템플릿은 벌크 인서트한 키 값들을 조회하는 메소드를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간 테이블의 키 매핑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 결국 저희는 last insert id라고 MySQL에서 제공하는 이제 마지막으로 벌크 인서트 된 첫 번째로 벌크 인서트 된 키 값을 알아오는 메서드를 통해서 첫 번째 키 값을 구하고 그리고 인서트 된 리스트 사이즈를 계산해서 총 벌크 인서트 된 그 ID 값들을 계산을 해서 맵 자료 구조를 통해서 기존 키 값과 생성된 키 값들을 매핑을 해서 이제 알맞게 매칭을 해서 이제 중간 테이블에다가 성공적으로 이제 인서트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심이 들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보이는 사진처럼 중간에 인서트 하다가 롤백 돼서 저기 비어있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저기부터 들어가면 어떡해? 그러면은 계산한 게 다 깨져서 알맞게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MySQL 오토 인크리먼트는 한번 체번된 키는 커밋, 롤백 상관없이 이후에 체번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한 점을 이용해서 저희는 저런 방식을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프론트엔드의 기술 스택을 말씀드릴 건데, 프론트엔드 기술 스택으로는 언어는 타입스크립트를 사용을 했고요. 프레임워크는 아무래도 저희가 검색 엔진 최적화를 위한 넥스트를 사용했고, 라이브러리로는 이제 리액트 훅폼, 테일윈드 CSS, 리액트 쿼리 등 이제 여러 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좀 중점으로 사용했던 것 같고, 배포는 이제 AWS EC2랑 AWS S3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공통 컴포넌트를 분리를 해서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고 적용을 했는데,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 사용을 해본 저로서는 굉장히 좋았던 게, 이게 살짝 디자인계의 스토리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디자인 작업할 때 굉장히 편리하고 효율적이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발을 할 때도 이 디자인 시스템에 따라서 컴포넌트가 이제 어떤 컴포넌트를 만들어야 될지 다 구현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텐스트 쿼리와 로다시의 디바운스를 사용을 해서 API 호출 최적화를 시도를 하였고요. 넥스트의 제너레이트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동적인 메타데이터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SEO 최적화가 잘 되었는지 데스크탑 기준 라이트하우스 검사를 시도를 했는데,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접근성을 제외한 성능, 권장 사항, 그리고 검색 엔진 최적화의 부분에서는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서 접근성은 아마도 이제 버튼이나 링크 태그에 링크에 이름 속성을 붙여주지 않았던 걸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추후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메인 화면에 이거 로그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카카오 로그인을 했고요. 카카오 로그인을 진행하면은 닉네임과 이제 이메일 등 여러 가지 부가적인 옵션을 추가로 입력을 받습니다. 이메일은 필수라서 인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고, 인증번호도 인증을 해야 밑에 가입하기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가입하고 이제 스페이스를 하나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생성을 할 때 공개 여부나 이제 댓글 작성 여부, 그리고 읽음 처리 여부 등을
또 설정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링크를 등록할 건데 링크를 등록하게 되면은 링크 안에 메타 태그에 있는 이제 메타 타이틀을 가지고 와서 표시를 해주는데 마음에 안 들면은 직접 커스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태그도 직접 등록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를 이제 초대를 해볼 건데 멤버 초대는 이메일로 이루어지는데 스페이스 설정으로 가서 멤버를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권한은 편집 허용과 읽기 허용 두 가지가 있는데 편집 허용으로 권한을 부여하면은 링크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댓글도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스페이스의 내용을 수정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다음으로는 프로필 페이지로 가면은 내가 속해 있는 스페이스와 내가 즐겨찾기 한 스페이스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즐겨찾기 한 스페이스가 없네요. 다음에 프로필도 직접 수정을 할 수가 있고 알림에서 이제 초대받은 스페이스에 수락을 누르면은 이제 초대받은 스페이스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즐겨찾기와 가져오기를 해볼 건데 가져오기를 하면은 이제 어떤 스페이스에서 가져오는지 위에 UI로 표시를 해주고 있고 이름과 설명, 카테고리, 그 다음에 밑에 공개 여부랑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고 생성을 하면은 이제 복사된 링크와 함께 스페이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바에서 내 스페이스와 즐겨찾기 한 스페이스들을 볼 수가 있고 지금 보면 즐겨찾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즐겨찾기 스페이스에 이렇게 들어간 모습을 끝으로 이제 시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희 팀이나 앞에서 많은 팀들 봤을 때 스프링 시큐리티를 좀 다들 과감하게 내친 부분들이 있어요. 예상치 못한 이슈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약간 두려움에 좀 뺀 것도 있는데 혹시 사용하시면서 예상치 못했던 이슈들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사용함으로써 약간 좀 이런 부분 좀 해결하기 어려웠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인터셉터 방식으로 이제 구현하는 로그인이 있다고 해가지고 약간 그런 방식으로 구현을 하는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것도 조차 저는 이제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었지만 이제 서큐리티 자체가 사용 방법 이제 좀 깊게 들어가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좀 가드를 해주는 거는 기본적인 기능만 있으면 좀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서큐리티를 적용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사용하면서 발생했던 문제는 약간 하나를 약간 말씀을 드리면 그 스웨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스웨거도 이제 배포 서버에 이제 배포 시에는 그걸 이제 남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이제 보여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는 기존에 이미 JWT 방식을 채용하고 있었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JWT의 이제 커스텀 필터가 그 유저네임 패스워드 필터라는 거 앞단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스웨거에 대한 좀 비밀번호 설정하는 과정에서는 또 이제 베이직 어텐티케이션이라는 또 그런 좀 이제 폼을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별도로 적용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거를 JWT의 기존에 이제 필터가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같이 이제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필터 구조 체계가 좀 무너져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해결을 못하고 좀
난항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필터에 대한 좀 공부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 부분은 현재 좀 해결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모바일인 환경에서 토스트를 띄울 때 화면이 토스트에 겹쳐져서 토스트 닫기를 매번 해야 할 것 같은데 모바일 환경에서 동일하게 동작하나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우선은 모바일 환경에서는 동일하게 동작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트에 대해서는 토스트도 사실 급하게 컴포넌트를 만든 거라서 개선의 여지에 있고 일단 동일하게 동작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